검찰의 공무원 월북 사건의 진상 규명을 위해서 최일선에 뛰고 있는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하태경입니다. 네, 자 의원님 진상 규명 위해서 국민의힘이 TF팀도 꾸렸는데 의원님이 지금 단장으로 알고 있거든요. 예, 어제 맞습니다. 첫 회의를 하셨네요. 예. 그 사건에서 지금 규명해야 될 가장 중요한 지점 뭐라고 보고 있습니까? 예, 두 가지인데요. 네. 하나가 이제 그 생존 확인된 시간이 6시간이거든요. 네. 우리 문재인 정부가 생존을 확인한 시간이 6시간인데 네. 그 6시간 동안 과연 살릴 수 없었나. 이게 한 포인트고, 또 하나가 이제 왜 정부는 월북몰이를 포함한 아주 심대한 인격 침해, 인격 살인을 저질렀나. 그러니까 이제 보통 무죄 추정의 원칙이 누구나 법치주의 사회에 적용이 되잖아요. 네. 근데 이분은 자기 이제 육체적 생명까지 아주 정말 무참하게 돌아가셨는데 네. 2차 가해를 가한 거죠, 우리 정부가. 네. 그래서 월북몰이 포함해서 뭐 도박 비치니 정신적으로 문제 있느니 아무튼 이런 온갖 그 인격살인, 명예살인성 그런 수사 발표가 있었거든요. 이거 네. 왜 이랬는지 이 두 가지가 되겠습니다. 자, 먼저 그러면 살릴 수 있었다. 혹시 살릴 수 있었냐? 6시간 지금 말씀 주셨는데 지금 어떻게 대응했어야 맞냐? 이거를 질문을 드려도 될까요? 그렇죠. 굉장히 간단합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북한군에 잡힌 걸 우리가 알았거든요. 직후에. 예, 알았다. 예. 그리고 나서 이제 6시간 여유가 있었는데 그냥 뭐 그 예를 들어서 이 해경이니까 네. 해경 쪽 대변인이 우리 선원이 한 명 바다에 떨어져서 실종됐는데 혹시 뭐 북한 바다에서 발견이 되면 돌려줘라. 이런 뭐 공개 발표를 했다든지 아니면 당시에 이제 우리가 총 한 8개 정도의 남북 통신 라인이 있는데요. 네. 그중에 3개가 살아 있었어요. 예를 들어 뭐 통일부 라인은 그때는 죽었지만 그러니까 정상 간의 직통 라인을 쓰는 게 있고 그건 살아 있었고요. 네. 그래서 그 직전에 이제 김정은 문재인 대통령 서로 친서를 주고받았습니다. 예. 9월 8일 날 우리 대통령이 친서 보내고 김정은이 9월 12일 날 또 친서를 답장을 보내고 그리고 이 사건이 9월 22일경이잖아요. 그렇죠. 돌아가신 게. 예. 그다음에 이제 그 정전이 유엔 정전이 채널이 살아 있었고요. 또 서해 바다에 이제 배 타면 아시겠지만 그 모든 배가 그 공용하는 통신망이 있습니다. 이 국제 상선 통신망이라고 그러는데 네. 거기서도 이제 혹시 우리 실종이 되었는데 북으로 넘어가면 우리한테 보내주세요. 이 한마디만 했으면 북이 돌려줬습니다. 왜 돌려줬냐면 김정은이 처음으로 사과한 사건이거든요. 그렇죠. 이 사건이. 예, 이거 직후에 한 4, 5일 만에 북한에서 사과했어요. 그렇게 빨리 사과한 전례가 없기 때문에 만약에 우리가 돌려달라고 해서 이렇게 빨리 사과했는데 그러면은 바로 돌려줬을 거라고 저는 봅니다. 자, 두 번째로 말씀하셨던 게 월북 부분인데 월북으로 판단했던 가장 큰 근거가 일단 지금 이른바 그 SI 특수정보 그것을 보고 지금 판단했던 것 같아요. 그 의원님도 그거는 맞다고 보십니까? 그러니까 이제 문제가 당시 월북으로 판단한 게 6가지입니다. 네. 이게 이제 특수정보 감청 자료, 그렇죠. 그다음에 구명조끼, 예. 구명조끼, 슬리퍼, 바다, 조류, 도박빛, 네. 뭐 정신적 공황, 뭐 이 6가지인데 감청 자료는 그나마 이제 근거는 있어요. 네. 근데 나머지 5개는 전부 다 무관하거나 과장됐거나 조작되었거나 뭐 이런 겁니다. 근데 예를 들어 뭐 그 배 위에 제가 직접 타봤거든요. 예. 구명조끼는 항상 그 순찰 돌거나 업무할 때 입습니다. 미끄럽고 배 갑판이 낮아요. 한 허리까지밖에 안 와서 네. 이제 해마다 한두 건 실족으로 인한 그 추락 사건이 벌어집니다. 예. 그리고 이제 슬리퍼도 뭐 슬리퍼 벗고 뛰었다 그러는데 맨발로 누가 월북 안에 뛰겠습니까? 그 추운데 처음부터 말이 안 됐고요. 네.
뭐 도박비, 정신적 방어 상태, 조류 이런 것도 조류도 일기예보도 100% 정확하지 않잖아요. 네. 이 100% 정확하게 딱 음. 맞추기가 어렵습니다. 근데 이제 한 가지 이제 남아 있는 근거가 그 감청 자료에 월북이라는 단어가 등장한다는 건데, 네. 근데 그것도 제가 여러 번 이야기했지만, 청구 겨누고 너 누구냐, 왜 여기 있냐 하면 생존 본능상 할 수 있는 이야기잖아요. 그거 하나만 가지고 단정할 수 없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네. 문재인 정부는 그거 하나만 가지고 단정했다는 거죠. 그 지금 말씀처럼 그러면 정보 분석 그게 월북으로 단정짓기 어렵다고 보고됐음에도 불구하고 청와대가 압력을 넣어서 최종적으로 월북으로 결정된 것이다. 이렇게 아마 하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질문 드리고 싶은 게 청와대가 왜 이거를 월북으로 몰아가려고 했을까요? 그럴 필요가 있었을까요? 네, 두 가지 필요가 예. 있었는데, 어떤 거죠? 하나는 이분이 정말 단일무도하게 잔혹하게 살해당하셨잖아요. 네, 정말 잔혹하게 이게 살해당했습니다. 왜냐하면 처음에 바다에서 한 6시간 네. 끌고 다니고 놓치고 이런 과정이 있었고요. 근데 이게 배 위에 있는 게 아니라 이 부유물이에요. 그러니까 바닷물을 끊임없이 마시며 그 물고문을 당한 겁니다. 네. 거기에다가 이제 10발 거의 뭐 이제 기관총 쏘듯이 그렇게 죽었고, 또 그걸 시신을 소각했고, 거의 뭐 IS 수준 아닙니까? 이런 내용이 가자마자 국민 여론이 엄청 들끓었거든요. 문재인 정부 뭐 했냐. 네. 이런, 그러니까 그 규탄 여론, 무능한 정부 규탄 여론에 대한 물타기, 이런 의도가 있었을 것 같고요. 또 하나가 당시에 그 김정은 신사 답변이 왔다 그랬잖아요. 네. 9월 12일경에. 그래서 정부가 굉장히 들떠있었어요. 그 3개월 전에 그 개성 연락사무소 폭파 사건이 있었거든요. 네. 남북관계 굉장히 안 좋았는데 이제 돌파구가 생기겠다. 종전선언도 추진해야 되는데, 근데 이제 이 사건 여론이 커지면 반복 여론이 커지는 거잖아요. 네. 그럼 종전선언 추진 동력이 확 떨어질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남쪽 동력 약화를 막겠다. 이 두 가지가 이유였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당시 우리 하 의원님 또 국방위원이셨는데 당시 군이 이제 국방위에서 보고를 했다고 지금 알려져 있었는데 월북으로 또 의견을 모았다라고 하더라고요. 민홍철 우리 국방위원장도 저희가 인터뷰에서 그렇게 제가 있는데 왜 그런 뻔한 거짓말을 하는지. 국방위 분위기는 어땠습니까 그때? 그러니까 이제 제가 대표적으로 아주 강하게 반발했고, 한 사람을 월북자로 본다는 게 얼마나 그 중대한 인격 침해인지 아느냐. 섣불리 내릴 결론이 아니다. 그래서 감청에 그런 이야기 있다는데 지금 하던 얘기랑 거의 똑같은 이야기를 했고요. 지금하고 똑같은 얘기를 그때도 했었다. 거의 똑같은 이야기를 당시에 했고, 민주당 의원이야 뭐 당시 여당이니까 그죠. 네. 국방부 편들어주는 이야기. 우리 당 의원들은 대다수가 의심스럽다. 근데 그 말이 되느냐. 같은 당의 그 군 출신들 있잖아요. 한기호 의원이나 신원식 의원, 장군 출신 두 분 의원은 월북으로 보인다 이 분석에 동의를 했다라고 하거든요. 아니요, 신원식 의원도 동의 안 했고요. 안 했고요. 한기호 의원은 당시 간사기 때문에 이제 그 제가 정부에 왔으니까 국정원 입장을 전달하잖아요. 그것과 비슷하게 아마 국방부 입장을 전달하는 그런 인터뷰가 지금 언론에 공개되고 있는 거죠. 100% 동의했던 건 아니다 이 말씀이네요. 두 분 그 국방위원들도. 그렇죠. 그 당시 이제 같이 회의에 있었으니까. 예. 자, 월북 관련해서 이 해경이 이번에 이제 입장을 바꾼 게 양심의 가책을 느꼈기 때문이다라고 말씀을 하셨던데, 그러면 이제 같은 입장이라면 군이나 이 특수 정보 수집하는 분석하는 이쪽에서도 양심의 가책을 받고 입장을 번복할 수도 있지 않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죠. 실제로 지금 입장을 번복했잖아요, 국방부가. 네. 그리고 국방부가 중대한 내용을 그때 발표를 했는데 청와대가 부당하게 개입을 해서 시신 소각 그걸 왜곡시켰다. 이걸 이번에 국방부가 발표를 했잖아요. 그리고 초기에는 제일 처음에는 시신 소각하는 만행을 저질렀다. 이게 국방부 공식 입장으로 나왔습니다. 근데 이제 며칠 이후에 청와대가
김정은 사과문 내려온 직후인 것 같습니다. 무슨 시신소각을 단정할 수 있냐. 네. 그건 추정으로 바꿔라. 그리고 저희들한테는 시신소각 안 한 것 같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어요. 내부적으로는. 그래서 바꾸고 국방부 장관이 사과했죠. 네. 시신소각에 대해서 너무 단정적으로 이야기를 했다. 이번에 국방부가 신속한 거 맞는데 청와대가 개입해서 입장을 바꿨다. 굉장히 창피한 일이었죠 당시에도. 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청와대가 부당하게 개입하고 왜곡한 하나의 증거는 확인이 된 거죠. 이 부분. 네. 자, 앞으로 이 사건 진상 규명 위해서 이 정보 공개가 필요하다고 하고 있는데 어떤 정보가 공개가 되면 깨끗하게 이 진상이 규명이 될 수 있을까요? 크게 이제 법원에서 공개하라고 하는 것들이 있는데요. 법원에서는 특수정보 SI라고 하는 네. 감청 이런 거 빼고는 뭐 다 공개하라고 했습니다. 대통령 기록물도 그렇고. 그리고 사실은 대통령 기록물이 법원이 공개하라고 한 거를 거부하면서 기록물로 지정한 거예요. 예. 사실 청와대 자료라고 모두 대통령 기록물로 지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죠. 어떤 건 지정 안 해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법원 판결에 불복한 거거든요, 청와대가. 네. 그래서 이런 대통령 기록물 공개가 제가부터 가장 중요하고, 네. 사실 이게 진실 규명하는데 이거 사회 바다 위에서 일어난 사건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이제 청와대 내부 회의에서 주로 결정한 것들이 방침으로 내려오기 때문에요. 지금 해경에도 뭐 민정수석실에서 결론을 미리 알려줬다. 네. 국방부에도 뭐 그런 비슷한 일이 있었다 이런 이야기가 보도에 나오고 있잖아요. 예. 그래서 기록물 공개가 특히 청와대 그 관계장관 대책회의 이런 자료들이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 SI급 정보가 대통령 기록물에도 포함되어 있을지 않을까요? 그거 포함되어 있다 그러면 미국하고 또 합의가 필요하다고 하던데 이건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그거는 예. 일부 들어있을 수 있는데 SI급 정보. 그러니까 SI 그 자체는 막 아무 부문으로 안 되고 그거를 이제 풀어가지고 어떤 이야기가 있었나 하는 거는 그 사건 직후에 민주당 의원님들이 이미 다 공개했어요. SI급 정보들은 괜찮다. SI급 정보니까 그거를 풀어서 어떤 내용들이 있었나 하는 거는 대부분 다 그 당시 민주당 의원님들이 다 공개를 해가지고 별로 남아있지 않고요. 네. 근데 이제 어떤 맥락에 월북이라는 단어가 등장하는가. 월북이. 제가 볼 때 북한 당국은 그 월북자라고 판단 안 했어요. 왜 판단 안 했냐면 당시 이제 북한에서 보낸 전통문 김정은 자료가 들어있는 거기 보면 도주 정황이 발견되고 그리고 물어보는데 제대로 답변하지 않고 만약에 월북자라면 안 그럴 거 아닙니까? 적극적으로 답변하고 왜 도망가려고 그럽니까? 북한에 살려고 한 사람이. 그러니까 이런 이제 월북 정황과 반대되는 내용들이 그 북한 전통문에 있습니다. 네. 그리고 여태까지 월북자를 총살한 적은 한 번도 없어요. 이게 정말 유일한 케이스입니다. 왜냐하면 북한에서는 월북자라 그러면 수령님 동정심이 있다. 그렇죠. 고마워해야겠죠 아마도. 네, 그래서 이제 그거를 월북자를 죽이는 군인이 있으면 그 사람이 처벌받습니다. 북한에서는. 아마도. 그래서 이거는 굉장히 이례적인 경우이기 때문에 북한 당국은 월북자라고 판단 안 한 게 확실합니다. 자, 이번 입장 번복한 해경 지도부에 대해서 또 내부 반발이 거세다 그럽니다. 제대로 수사도 못하고 정권 교체에 맞물려서 또다시 수사 결과 바뀌는 게 정상적 조직이냐 이런 내용인데요. 해경 내부의 목소리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의원님? 그렇습니다. 지금 내부는 반발이 있을 수밖에 없고요. 실제로 그 반발이 그 당시 이제 중간 수사 결과죠. 월북 맞다, 뭐 도박빚, 뭐 이런 등등 나올 때부터 있었습니다. 있었고 그 수사 그 일선에 뛰는 분들은 월북으로 단정할 수 없는데 너무 이제 압박으로 변형이 되니까 계속 그 양심의 가책을 느꼈던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해경 내부에서는 누가 정권을 잡든 간에 그 정권이 바뀌면 그 직후에 발표를 해야 된다. 뭐 이런 생각이 강하게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이 뭐라고 해서 내부 압박에 의해서 입장을 바꾼 거 아니다.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요거는 양심의 어떤 반로였다라는 것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자, 어제는 아마 TF팀에서 국가인권위원회 방문한 걸로 알고 있고 오늘은 오전 10시에 해양경찰청을 지금 방문하시네요. 예, 해경 갑니다. 예. 자, 어떤 내용들을 좀 체크하려고 하시는 겁니까? 그 월북 제일 중요한 게 월북 결론 네. 미리 정해놓고 이제 나머지 짜맞추기 수사를 해서 아, 여러 가지 수사 정황들이 지금 드러나고 있는데 네. 그게 제일 중요하겠죠. 왜 월북 결론을 수사 다 하고 나서 최종 결론은 나와야 되는데 월북으로 결론 내놓고 네, 하게 된 내놓고, 예. 뭐냐? 그게 그 배경이 뭐냐, 어허. 청와대에서 어떤 지시 개입이 있었느냐, 음흠. 이 부분이 이제 제일 중요하고, 가장 중요하다. 예. 예, 그리고 또 이제 누가 음흠. 주도를 했느냐, 이 두 가지가 되겠죠. 자, 마지막으로 당내 상황 한번 요거 질문 한번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예. 이준석 대표 오늘 징계 있는데 어떻게 예상하고 계십니까? 저는 수사 결과를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근데 수사 결과 전에 지금 징계가 지금 오늘 또 여러 가지 또 시나리오가 있긴 하던데요. 저는 아마 결론은 안 나올 거라고 보고요. 안 나올 수도 있다. 예. 안 나올 거라고 보고. 예. 윤리에 계신 분들도 아주 합리적인 분들이기 때문에 예. 이제 내용은 한번 살펴보겠죠. 살펴보고 이제 수사 결과 이후에 판단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이런 결론을 낼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제 희망사항인데. 희망사항이기도 하고 그럴 가능성이 있다. 예.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 쟁점이 7억 각서더라고요. 그렇죠. 그게 정무실장 김철 정무실장이 했던 이 명의로 작성한 각서인데 이준석 대표가 시켰냐 이게 쟁점인데. 그렇죠. 그런 것 같아요. 예. 그걸 시켰냐 안 시켰냐 수사가 아니면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요. 있을까요? 그 두 사람의 그런 소통 이걸 확인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윤리가 결론 내릴 수 있는 성격의 이런 자료가 지금 있지 않다. 윤리 안에 있지 않기 때문에 수사 결과를 볼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대표를 징계하는 건데 신중해야죠. 네. 신중하게 해야 된다. 신중하게 해야 된다. 그냥 해서는 안 된다. 충분한 근거가 있어야 되죠. 처음부터 수사가 끝난 이후에 했으면 그런 얘기도 또 많거든요. 이게 섣불리 하는 게 이게 맞냐 이런 얘기도 많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번 기각은 아니다. 네. 근거 자료들이 있어서 심사를 해볼 수 있다 이렇게 발표가 된 건데 네. 지금은 마치 징계가 기정사실인 것처럼 그렇죠. 이렇게 자꾸 언론에 나온 게 좀 상당히 우리 당의 큰 분란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윤리 자체도 네. 윤리는 이제 상업기구가 아니잖아요. 당내 그렇죠. 기구입니다. 그래서 윤리 자체도 아주 물론 재심의 절차가 있긴 한데 재심의 절차가 있긴 한데 막무가내로 이렇게 밀어붙이면은 우리 지지자들 사이에서도 굉장히 큰 충돌이 일어날 거고요. 그래서 아무튼 윤리가 좀 굉장히 신중하게 결정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과 함께했습니다.